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캐치의 타프로입니다. 6월 3일 화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정직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공화당이 추진하는 의료 법안이 통과되면 약 1,07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콜로라도 볼도에서 유대인 행사를 노린 화염병 테러가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용의자에 대한 즉각 추방을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전홍축 우라늄 생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새 제안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의 최종 양보안을 요구하며 상호 관세 적용 가능성을 경고하고 협상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기술주 강세로 상승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로 인해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 효율성 부서 정책이 오히려 행정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력 감축으로 크레이터 레이크 국립공원이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며 운영이 자원봉사에 의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래퍼 디디의 사면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패터맨이 국경 보안과 이스라엘 정책에서 트럼프 입장을 일부 지지하며 당내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화기 전문의가 출근길 배변 문제, 비대 사용법, 치질 등 민감한 주제를 유쾌하게 풀며 장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공화당이 새롭게 추진 중인 예산 조정안이 미국 의료보험 체계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표면상 오바마 케어 폐지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수백만 명의 보험을 박탈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유미정 리포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 공화당이 내놓은 건강보험 개편안은 향후 10년간 약 1,070만 명이 건강보험에서 탈락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760만 명 줄고 오바마 케어 보험 시장에서 빠지는 인원도 310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전처럼 오바마 케어 폐지라고 대놓고 얘기하진 않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사실상 그에 준하는 효과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번 법안은 명확히 폐지라는 표현은 피했지만 보험 가입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연방 보조금을 줄이며 실질적으로 보험 접근성을 낮추는 방향입니다. 특히 메디케이드 확대 대상자와 보조금 가입자들이 중심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가입이 어렵게 되는 건가요? 우선 메디케이드는 자격 확인을 기존의 연 1회에서 6개월마다 하도록 하고요. 보험 시장 가입자들도 더 많은 서류를 내야 합니다. 게다가 가입 가능한 기간 자체도 한 달 단축됩니다. 또 하나 큰 쟁점은 워크 요건인데요. 건강한 성인 가입자들은 매달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자원봉사를 해야 가입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 법안에 힘을 싣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낭비와 사기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역시 이번 개편으로 10년간 약 8천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 돈은 트럼프의 세금 감면 정책 재정 확보에 쓰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까지 보험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조지타운대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행정 요건으로 인해 자격이 있는 사람들조차 단지 절차를 놓쳐서 보험을 잃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법안이 의료기관 사기나 과다 청구를 겨냥했다지만 실제 단속기관 예산은 늘지 않아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의료 복지의 방향이 단순한 재정 논리를 넘어서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만큼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콜로라도 볼도에서 열린 유대인 행사 도중 발생한 화염병 테러 사건이 미국 전역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강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김윤범 리포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번 사건은 유대교 절기 샤부옷을 하루 앞둔 지난 일요일 오후 콜로라도 볼더 시내의 한 보행자 광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평화 행진 중이었는데
용의자인 45세 모하메드 사부리 솔리만이 갑자기 화염병과 일명 가니 화염 방사기를 투척하며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화염 방사기까지 동원된 조직적인 공격이었다고 하던데 현장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경찰에 따르면 솔리만은 시위대에 화염병을 던지며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고 외쳤고 현장에서는 14개의 미사용 화염병과 가연성 물질이 담긴 분무기까지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8명으로 52세에서 88세까지 고령층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당시 참가자들은 불에 타오르는 피해자들을 진압하며 긴박하게 대응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용의자가 현장에서 체포됐다고요? 그 후 조사에서 충격적인 진술도 했죠? 맞습니다. 체포된 솔리만은 연방수사국 FBI에 자신이 1년 전부터 공격을 계획해왔으며 모든 시온주의자들을 죽이고 싶다고 진술했습니다. 나아가 다시 할 수 있다면 또 하겠다는 발언까지 하며 강한 증오의식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그는 연방증오범죄 혐의와 테러 혐의로 기소됐고 테러 행위로 규정된 만큼 최장 1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즉각 반응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 사건을 끔찍한 테러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하며 이민 정책의 실패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솔리만이 바이든 행정부의 느슨한 국경 정책 속에 입국해 결국 미국에 해를 끼쳤다며 트럼프 정책 아래 반드시 추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테러 행위는 법의 최대한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반유대주의에 대한 경각심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FBI와 연방검찰은 이 사건을 유대인 공동체를 겨냥한 계획적 테러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혐오 범죄가 최근 들어 잇따르면서 미국 내 유대인 사회는 물론 정치권과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HTC 뉴스 캐치 김윤범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보도 감사합니다. 미국 사회 곳곳에 증오 범죄에 대한 경계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기존의 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 입장에서 물러나 민간 목적의 저농축 우라늄을 일정 조건 하에 허용하는 새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과 거리가 있는 선에서 일부 농축 역량을 유지하게 하는 대신 국제 원자력 기구의 철저한 감시와 시설 제한을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이란은 실질적인 제재 해제를 원하지만 미국은 진정성 있는 조치를 먼저 요구 중입니다. 이 제안은 이스라엘의 반발 가능성도 키우고 있어 향후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협상 중인 국가들에 오는 4일, 내일까지 최상의 제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쿼터, 비관세 장벽, 디지털 교역 등 주요 분야에서 구체적인 양보안을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유럽연합, 일본, 인도, 베트남 등이 대상이며 제한 미비 시 상호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관세 권한을 제한한 법원 판결이 이어지자 행정부는 항소를 제기하며 협상의 불리한 판결 효력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미중 무역 긴장 속에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4% 상승한 5,935.94포인트, 나스닥은 0.7% 오른 19,242.6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1% 상승한 42,305.4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증시는 장 초반 약세를 보였으나 기술주 중심의 반등으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특히 메타 플랫폼스와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44원이 하락한 1376.5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금융시장은 미중 무역 긴장과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관망세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도지가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며 시작한 개혁이 오히려 연방 공무원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각 부처는 지금 작은 구매에도 수십 분에서 수시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용어조차 문서에서 지우는 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경험 인력 재배치, IT 지원 축소, 계약 지연까지 겹쳐 나사, FDA, 사회보장청 등은 일상적인 행정 처리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장 직원들은 매일이 전쟁 같다면서 아무도 최선의 상태로 일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 오리건주 대표 관광지 크레이터 레이크 국립공원장이 된 케빈 히틀리는 단 5개월 만에 사표를 냈습니다.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립공원 인력 감축 때문입니다. 전미 국립공원청 직원은 1년 새 16%나 줄었고 크레이터 레이크도 여름 성수기에 필요한 8명의 공원 순찰대원 중 단 3명만 근무 중입니다. 이 때문에 대표 행사도 자원봉사 40명 도움으로 겨우 열었고 전국 국립공원은 여름 피크 시즌을 앞두고 인력난의 비상입니다. 히틀리는 3시에 깨어 근심하는 날들에 지쳤다면서 지금의 운영 방식은 공원과 국민 모두에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범죄, 조직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힙합 스타 디디에 대해서 사면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와 친했던 디디는 2020년 대선에서 등을 돌리고 바이든을 지지하며 트럼프는 위험하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래퍼 50센트는 그는 트럼프를 모욕한 사람이라면서 사면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누가 나를 좋아하든 상관없다, 부당하게 당했다면 살펴보겠다고 말했지만 이번 발언은 대중과 힙합계의 격렬한 반응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민주당 상원의원 존 패터맨이 국경 보안과 이스라엘 지지 문제로 당내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 탈퇴, 예루살렘 대사관 이전, 철강 합병 중재를 옳은 결정이라 평가하며 민주당이 국경 안보에 실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패터맨은 민주당 내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나뿐이라면서 공화당과 협치 자리에도 당론을 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복지 삭감 법안은 메디케이드를 줄일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2세대 소화기 내과 전문의가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화장실 관련 고민에 대해 솔직하고 유쾌하게 답변했습니다. 출근길 배변이 불편하다면 아침 운동과 커피가 장을 자극하는 회사 타이밍을 만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참지 말고 가는 것이 미래의 건강을 위한 배려이며 화장실에서는 안전한 공간을 찾아보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커피는 위를 자극해 장 운동을 촉진하는 위결장 반사를 일으켜 배변을 유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데 사용에 대한 불안도 불식시켰는데 변기 아래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별도 노출해서 분사되며 위생적으로 설계된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치질과 설사에 대한 궁금증도 언급했는데 일시적인 설사는 정상일 수 있으나 지속적인 통증이나 출혈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권했습니다. 부끄러움보다 중요한 건 건강을 지키는 솔직한 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네요.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한다면은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 깜짝 놀랄 것이다 라고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